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그 피카소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고 협업할 수 있는 코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이 함수 형태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구별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주사위 던지기 게임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했던 동전 던지기 게임을 객체화해서 좀 더 자기 목적에 맞는 클래스로 구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할 때 사용한 이 코드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코드 체계를 한번 보면,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은 마이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의 기반을 이루는 기능은 난수 발생입니다. 난수 발생을 해야지 동전도 던질 수가 있고, 가위바위보도 할 수가 있고, 주사위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Rand를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난수 발생하는 기능을 상속받아서 마이코인이라든지 다른 여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코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속관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잘 작성이 되려면 스코어를 기록하는 기능, 블링크를 해주는 기능, 이 기능은 따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스코어라든지 블링크하는 기능은 동전 던지기에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동전 던지는 그 자체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차별화된 기능은 따로 클래스로 만들어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번에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주사위 던지기 게임을 할 때 코드를 재작성함 없이 클래스를 호출함으로써 간편하게 코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처럼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템프에 가서 폴드를 myRand라고 하는 폴드를 만들고요. 이 myRand는 난수, 랜덤 넘버를 자유롭게 발생시키는 클래스이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게임의 기본적인 베이스 클래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myRand라고 하는 헤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 헤드 파일은 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헤더 파일 한 번만 include 되도록 pragma once를 집어넣고요.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myRand라는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거는 construct하고 destruct이기 때문에 construct와 destruct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construct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입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myRand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도 사실 필요하진 않지만 장래를 위해서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myRand는 초기화가 될 때 랜덤 시드 이용해서 내가 사용할 난수의 초기화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코드가 우리 코드에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코드들을 분리하면 우리가 향후 사용할 기반 클래스를 훌륭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한 달 정도 뒤가 된다고 하면
코드 길이는 한 111줄, 그렇게 긴 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코드를 분석해서 다시 재조합을 해서 좀 객체화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를 하는 게,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화가 objectify라고 해서 피카소 요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고, 객체화라고 하니까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어쨌건 내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 객체를 정의해야 되는데, 객체 정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클래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클래스라고 적었다고 해서 객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클래스라는 개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객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체가 되려고 하면 객체의 철학을 담아야 됩니다. 객체 철학은 뭔가요? 일을, 어떤 연산을 시킬 때 내가 직접 판단하거나 모든 걸 다 처리하지 않고 클래스, 객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할 때 필요한 함수를 호출할 뿐입니다. 내부에 돌아가는 복잡한 논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정의하고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미 정의하고 있는 여러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하고 싶으면 셋업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루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클래스에 루프 함수를 호출해 줄 뿐입니다. 안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내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연산을 처리할 뿐입니다. 그럼 초기화하는 루틴은 이 루틴이었죠. 이 루틴을 한번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 내가 사용할 코드에 대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할 함수니까 얘도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도 필요하고 뭔가 프로텍티드도 이제 필요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능을 하면 되는데, 자, 얘는 시드를 초기화하는 거니까 시드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도 A0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수로 쓰고는 있지만 내가 바꿀 수도 있는 포트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초기화하는 이 포트 이름도 변수가 될 필요가 있으니까 프라이빗으로 정의하겠습니다. int에서 자, 랜드 시드를 위한 포트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요. 자, 요 초기화를 위한 define은 하나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코드를 한번 봅시다. 지난번 코드 보면 A0라는 이름은 작성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 쓰지는 않았네요. 쓰는 게 좋을 뻔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 define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데 얘는 이제 클래스 입장에서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호출할 때는 자, 랜덤 시드 포트를 호출을 해서 랜덤 시드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디파인이 있으니까 이 디파인도 이쪽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가지고 와서 난수 발생기의 기본 코드를 좀 분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랜덤 시드를 초기화할 포트를 이제 바꾸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한 코드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change 여기 void를 써주는 게 좋은데 void를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터에는 출력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디스트럭터인 경우는 출력, return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적지 않고 input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함수는 출력을 꼭 적어야 되기 때문에 setSeed는 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초기화를 원할 때는 setSeed를 호출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는 저절로 setSeed를 호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랜덤 시드에 대한 포트는 int에서 npor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return 값은 없기 때문에 void라고 적고, 자, 이렇게 해서 랜덤 시드 초기화를 위한 포트는 nport로 저장을 해두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는 A0에서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랜덤 시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랜덤 넘버를 얻는 거죠. 랜덤 넘버 얻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랜덤 넘버, 자, 여기가 랜덤 넘버였네요. 요 랜덤 넘버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롱으로 갖고 오도록 하고 get rand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자, 요 값을 이제 갖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랜덤 넘버를 갖고 올 때 최대값을 정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최대값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랜드에 있는 max를 이제 정의할 건데 이건 뭐 의미 없는 값이니까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이라 하고 이 랜덤 넘버의 최대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해서 int로 랜드의 max를 정했고 얘는 디폴트 값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가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럼 max 값을 변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change randmax 해서 자, max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함수도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값도 필요하잖아요. 자, 랜덤이라는 이 함수는 미니멈하고 맥시멈 두 값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동전 던지기에서는 필요 없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랜드에 민 값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은 보통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민 값은 디폴트 값을 0이라고 해주고요. 얘는 민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change 함수를 하나 다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민 값이 되겠고요. 자, 민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getRand 할 때 필요한 거는 민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max 값을
넣어주면 자 min부터 max까지 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값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min부터 값이 나오긴 하는데 max 값이 아니고 max 값에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뒀습니다. 자, 이 마이랜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자, 초기화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랜드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몇 가지 기능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마이랜드를 초기화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맥스 값이기 때문에 맥스 값에 대한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랜드에서 자, max가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change random max 해서 이 max 값을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min 값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min 값에 대한 초기화도 해줍니다. min 값에 대한 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갖고 와서 min 값에 대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랜덤 넘버에 대한 초기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myRand를 쓰고 싶으면 myRand를 호출해서 필요한 경우에 getRand만 호출하면 내가 원하는 랜덤 넘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우리 함수들을 초기화는 했지만 내가 필요한 기능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니까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myRand라는 것을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가면 템프가 있고요. 내가 만들었던 myRand가 있습니다. 자, 초기화 등록이 잘 됐으면 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가서 myRand를 include를 해줍니다. 자, include 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큰 문제 없이 컴파일은 됐고요. 이게 잘 되는지 자, myRand라고 해서 myRand라는 걸 나는 5까지 그러면 0부터 4까지 나오게 됩니다. 0부터 4까지 나오는 랜덤 넘버인데 자, 여기에 serial begin 지금은 테스트만 하니까 9600이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쓰면서 myRand에 getRand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얘를 시리얼로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적절한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서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업로딩이 되면 테스트를 한번 해 봅니다. 자, 2, 4, 3, 3. 자, 0에서 4까지 1은 아직 안 나왔네요. 돌아가면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난수 발생기는 품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1이 안 나오네요. 물론 이게 난수기 때문에 1이 안 나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다음 숫자가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건 맨 처음이 2로 시작했잖아요. 2. 근데 우리가 이 랜덤 넘버를 초기화를 항상 해주기 때문에 자, 이 아두이노 포트에 있는 아날로그 포트 이용해서 초기화 해주기 때문에 이 값은 실행시킬 때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가 나오지 않고 4가 먼저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코드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죠. 달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setSeed를 컨스트럭터마다 호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네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은 이미 우리가 라이브러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템프에 있는 클래스는 더 이상 수정하더라도 아두이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가서 이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하겠습니다. 옛날 코드는 이제 닫고요. 지금 코드를 수정을 해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업로드 될 때 이제 초기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날로그 포트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2, 4, 3, 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실행하면 바뀌지가 않네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난수 발생기 클래스 myRand의 동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yRand 함수, myRand 클래스인 경우는 초기화가 될 때 setSeed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setup이나 loop 함수가 구동되기 전에 우리가 myRand 함수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건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setup 쪽에 myrand.setSeed라고 하는 초기화시키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전역 변수의 컨스트럭터인 경우는 내가 아날로그 리드를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값이 0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내가 아무리 실행을 시켜도 실행 결과가 바뀌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셋업 함수에 setSeed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한번 아날로그 리드를 읽으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업로드해서 결과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은 됐고요. 아까랑은 다른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myRand 함수를 초기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셋업 쪽에 setSeed 함수를 호출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 봅시다. MyScor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MyScore. 자, 이 MyScore라는 클래스는 자, myRand가 있던 폴더에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myscore.h를 만들겠습니다. 자, myscore.h는 이 사용자가 뭐 득점한 득점을 저장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동일하게 pragma once라고 하고요. 클래스에서 myscore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뭔가 초기화 루틴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스코어는 초기화할 필요가 없겠죠. my score 디스트럭터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내가 저장할 값 롱으로 정의할까요? 자, 스코어 값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otected 함수도 필요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
퍼블릭 함수도 필요할 겁니다. 프로텍티드 함수에서는 필요한 게 일단 마이스코어를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void로 해서 init sco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초기화를 하는 함수입니다. 스코어를 초기화하는 함수. 그래서 마이스코어가 실행될 때는 initScore가 꼭 호출되도록 컨스트럭터에 집어넣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스코어를 초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myScore에서 long으로 스코어를 입력받는 함수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하는 역할이 스토어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setSco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long을 입력받아서 현재 스코어를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set 스코어가 있으면 get 스코어도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얘는 get 스코어. 그래서 return으로 스코어를 return을 하는 값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set score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get score라든지 set score 같으면 얘는 퍼블릭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함수 쪽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을 add 해주는 함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코어에다가 add 해주는 어떤 밸류를 add 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요 밸류 값을 add 할 수도 있게 하고요. 빼주는 함수도 필요할 거니까 빼주는 함수도 연산 차원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이게 스코어를 관리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증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크리먼트이기 때문에 inc로 이렇게 정의해서 입력은 받지 않고 그냥 스코어를 하나 증가해주는 함수로 만들고요. decrease라고 해서 값을 하나 빼주는 기능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에서 사용했던 연산은 여기다가 다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include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myscore.h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봅니다.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문제는 없고요. myscore 라는 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프린트. 자, 프린트 기능이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하겠습니다. void로 프린트 하면 현재 스코어를 프린트 하도록 어디에? 시리얼에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를 프린트를 하는 함수입니다. 자, 프린트가 필요하면 이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서 하는 거고 프린트 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정의를 하면 되고 이런 함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들어가는 기계어 코드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모를까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 할 때 다 걸러지니까 필요한 기능은 이와 같이 저장을 해두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 한번 해보고 이 마이스코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에서 프린트 라인으로 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마이스코어를 하나씩 증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증가해서 값이 커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게임을 만들 때 저장할 스코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스코어 클래스는 잘 동작함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LED에 대한 클래스, myBlink라고 하는 LED를 깜빡깜빡하는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다시 가서 자, myblink.h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yblink.h도 동일한 방법으로 헤드 파일 하나만 들어가도록 프로그래머 once하고 클래스에서 myblink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도 퍼블릭에 대한 초기화가 있을 거고요. 디스트럭터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됐으면 어떤 프라이빗 변수 저장도 필요하고 프로텍티드 변수 저장도 필요하고요. 퍼블릭 변수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자, LED 포트가 뭐가 될지 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가서 LED의 디폴트 포트는 13으로 해두긴 했는데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LED 포트는 일단 프라이빗으로 선언은 해줍니다. 두는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자, void로 change port LED 포트라고 할까요? LED 포트라고 해서 이 LED 포트를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 LED 포트는 디폴트 포트로 선언을 하고요. 혹시 사용자가 포트를 바꾸고 싶으면 컨스트럭터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포트를 바꾸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에 필요한 함수 자, void에서 setup과 루프가 필요하겠죠. 자, 셋업 루프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봅시다. 셋업 루프를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서 셋업은 필요한 게 이 핀모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핀모드 출력에 대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LED 포트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정의한 프라이빗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LED 포트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루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자, 블링크 LED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링크 LED 코드를 가지고 와서 LED를 깜빡깜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용자가 쓰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할게요. 하는데 자, 우리 위저트에 따라서 온오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코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번 깜빡일지를 오히려 입력으로 받아야겠네요. 자, 리핏이라고 할까요? 여기 리핏을 입력 받아서 깜빡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리핏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링크를 하기 위한 딜레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셋업할 때 LED를 일단 끄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 디지털 라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쪽은 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LED를 깜빡일 때를 대비해서 일단 LED 포트는 로로 해서 정지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블링크 LED를 해주는데, 블링크 LED 할 때, 자, 몇 번 깜빡일지 우리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딜레이를 몇 번을 할 건지, 자, 이것도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인트로 해서, 자, 블링크의 딜레이도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블링크 LED를 보면, 자, 블링크 LED 딜레이는 100mH로 했습니다. 100mH. 그대로 갖고 와서, 자, LED 디폴트로 블링크 하는 거는 100mH. 얘는 밀리초 단위입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 주겠고요. 요걸 이용해서 블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자, 이 딜레이를 입력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자, 여기 체인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블링크 딜레이를 하는데 자, 딜레이입니다. 딜레이인데 조심할 거는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가 밀리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블링크 딜레이 하는 거를 입력 받아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딜레이까지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 단위는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ED 블링크 하는 거는 자, N 딜레이로 블링크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리핏을 이제 몇 번 할지는 외부에서 입력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루프는 필요 없으니까 루프는 구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링크에 대한 코드는 작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이 코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 블링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컴파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컴파일 에러 났으니까 여기 LED 디폴트 포트 요거를 안 바꿨네요. 안 바꿔서 에러가 난 거라서 자, 요게 바꿔야 되는 게 LED 포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복사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서 바꾸어서 다시 컴파일을 해 봅니다. 자, 컴파일해서 문제가 없으면 자, my blink를 선언을 해주고 자, my blink에다가 셋업을 일단 해줍니다. 셋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루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my score만큼 블링크 할 수 있도록 my blink 자, 우리 함수 이름이 블링크 LED인데 자, 블링크 LED 이용해서 이 블링크 한번 해볼게요. 블링크
L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마이스코어 값만큼 블링크를 할게요. 그 getScore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마이스코어 값만큼 블링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업로드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으면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이제 동작시키는데 이 깜빡깜빡 하는 게 이제 보이죠? 갈수록 이제 깜빡임이 늘어납니다. 자, My Blink LED를 만들었기 때문에 깜빡임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짰던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필요한 기능만 뽑아서 자, 클래스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myRand 한번 만들었고요. myScore, myBlink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 비슷한 게임을 만들 때는 여기서처럼 이제 복잡하게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현재 내가 짠 클래스 이용해서 간편하게 코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